나성범은 뭐 실망스럽죠. 돈값을 전혀 못 해주고 있고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가 안 되는 그런 경지에 좀 이르렀어요. 안 될 것 같다. 오늘 사실 아니 뭐 그림부터 먼저 제가 이제 오늘 아직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서 길게 방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시 15분인데 딱 12시까지만 하고 예, 샷다 내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컨디션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양해를 좀 구할게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제임스 네일이 1회부터 5회까지 공을 던지고 86개, 오늘 100개까지 안 가고 86개 던지고 이제 마운드를 내려왔어요. 사실 1회에 30개의 공을 던지면서 진짜 와, 오늘 경기가 이제 어떻게 되나 정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비록 기적의 무실점 경기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약간 좀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내일이 네, 나오니까 키움이 좌타 라인을 쫙 깔았죠. 우타를 거의 안 깔고 라인업에 한 일곱 두 명 정도 빼고는 7명을 좌타를 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제일 좋은 구종이 뭐예요? 스위퍼죠. 슬라이더. 슬라이더를 거의 던지지 않고 투심이랑 그다음에 평소에 잘 던지지도 않던 체인지업을 막 던지면서 키움 타자들의 뺏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임스 네일이 한 147, 8 정도의 투심을 던지고 네일이 던지는 체인지업이 한 140km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른 공이랑 체인지업, 오프 스피드 피치의 구속 차이가 7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다음에 네일의 체인지업이 뭐 그렇게 궤도가 썩 훌륭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약간 좀 보면 뭔가 좀 약간 어설퍼요. 타자의 뺏을 끌어내기에는 뭔가 이렇게 공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위력적이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회전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볼만 많아지고, 커트되고, 볼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1회를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회에서부터 다시 피칭 디자인을 바꿔서 체인지업은 이제 최소한으로 던지고, 다시 좌타자들 상대로도 스위퍼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이제 빠르게 페이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부터 2회에서부터 5회까지는 56개, 비교적 굉장히 효율적인 투구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는데 4피안타 6K. 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시즌 10승을 달성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라는 무대는 어떤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맥시마이징을 해서 승부를 봐야지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약점을 좀 줄여야겠다 라고 해서 바로 그게 줄여지냐 그렇게 되면은 개나 소나 다 슈퍼스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재능으로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호락호락한 무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강점 있는 쪽이 슬라이더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구종을 더 극대화를 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연구해야지. 갑자기 잘 던지지 않던 시즌 중에 거의 봉인하다시피 했던 체인지업을 최근 들어서 좀 던지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은 체인지업을 던졌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그러나 결과는 네, 썩 좋지 않았다. 내일의 지금 제일 좋은 가치는 뭐니 뭐니 도 스위퍼예요. 이게 지금 구종 가치가 36.9면은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슬라이더를 던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히려 체인지업은 지금 많이 던지지 않았음에도 구종 가치가 음수입니다. 뭐 투심은 이제 내일이 공을 많이 던지고 60개에서 70개 구간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이제 투심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타자들한테 좀 난타당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음수로 나오는 거고 어떤 공의 그냥 절대적인 가치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빠른 공이 약한 선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투심이 잘 두들겨 맞냐? 결국은 오프 스피드 피치에 부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일의 투심이 맞아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투심이 지금 140 중후반이 나오고 스위퍼가 130 중반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스윙 메커니즘이 좋은 타자들은 원 타이밍에 때려낼 수 있는 정도의 구속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느린 볼,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스프리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네일이라는 투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예요. 이거를 극복하려고 내일이 미국에서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올해 한국에서도 시즌 초반에는 이제 커터를 이용해갖고, 컷 패스트 볼.
이거를 이제 좌타자들을 상대할 때 저 커터를 많이 이용했는데 사실 그렇게 위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최근에도 뭐 간간히 던지고 있는데 그렇게 뭐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컵 페스트볼도 구종 가치가 제가 여기 있는지 안 갖고 왔는데 이것도 음수예요.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피칭 디자인을 가지고 피칭 디자인으로 승부가 안 된다. 그럼 제구력으로 승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백도어를 좌타자들 상대로는 이제 백도어 스위퍼를 던지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절묘하게 투심을 이용을 해서 역회전 공들을 이용해서 좌타자의 뱃을 끌어내고 정타를 비껴가는 그런 투구를 하는 게 최선이지. 갑자기 본인이 잘 던지지도 않고 자신도 없는 체인지업을 어, 비중을 늘린다. 저는 이런 식으로는 프로리그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질 못했어요. 만약에 내일이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아 타이거즈와 재계약을 한 다음에 겨우내 서클 체인지업이나 뭐 벌컨 체인지업을 연마를 해갖고 내년에 돌아온다. 그러면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예지만 시즌 도중에 그것도 지금 거의 다 이제 샷다가 내려가는 이 종반에 갑자기 체인지업을 들고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성공률이 낮은 그런 돌파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좀 불펜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일이 5이닝을 딱 맞고 내려가서 나머지 4이닝을 곽도규랑 장현식, 그 다음에 전상현, 정혜영이 무실점으로 막았죠. 철저하게 마운드 힘으로 눌러줬어요. 네. 8월 성적이 지금 4.1이닝, 무볼넷. 지금 볼넷이 곽도규가 8월 들어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4.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에. 대신에 이제 몸에 맞는 공이 두 개가 있었고, 오늘 이제 또 하나가 나왔죠. 그리고 자책점은 단일점이에요. 지금 WHIP가 0.46 거의 지금 주자를 내보내지 않는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 시즌을 좀 지나오면서 좋았던 점도 있고 갑자기 나빠졌던 점도 있고 퐁당퐁당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같이 타자들의 지금 방망이가 물먹은 손마냥 무거워진 아슬아슬한 이제 지금 0점대, 1점대, 2점대 승부가 많을 때 불펜으로 곽도기가 올라와서 상대 좌타자들을 이게 틀어막아주는 그런 이닝을 지금 소화해내주고 있는 게 너무나 고마워요. 팀에 지금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최지민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곽도규가 그 역할을 작년에 이제 최지민의 역할을 해주는 게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이다. 네,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천후 마당새 장현씨. 경기가 비기고 있어도 나오고, 이기고 있어도 나오고, 지고 있을 때 추격조들이 전혀 이닝을 못 먹어줘. 그럼 또 나와갖고 또 던지고. 지금 후반기 15경기에 무려 지금 17.2이닝을 먹어주고 있는데, 불펜 투수가 ERA가 3.57입니다. 네, 뭐 적은 스몰 샘플도 아니고 지금 17.2이닝을 던져주면서 ERA가 3.57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네, 이닝당 출루율이 1.30입니다. 장현식이 좋다라는 거는 역시 불펜 투수치고는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과거에 이제 기아 트레이드 돼서 처음 왔을 때에도 NC에서도 그렇고 선발로도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공의 슬라이더, 그다음에 포크볼. 최근에는 이제 포크볼이랑 이제 스플리터가 조금 다른데 스플리터도 가끔씩 보여주죠. 그다음에 많이 던지진 않지만 이제 커브볼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불펜 치고는 굉장히 많은 공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효과 인라인 캠프 타자들을 5,000원 상대할 수 있고 한국호랑이 또 오랜만에 긴 이닝을 인사드립니다. 소화해 줄 수 다들 있는 체력도 있단 화이팅입니다. 말이죠.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해서 매드 윌리엄스 감독 시절에 이렇게 팔꿈치 부상 당해서 작년에까지는 좀 좋지 않았지만 올해 다시 부활해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현식 때문이라도 기아는 올해 꼭 우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칭찬하고 싶은 거는 장현식은 기아 투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 슬라이딩 스텝이 안 좋아요. 1루에 주자가 이제 1루에 출루하고 나면은 이제 좀 주자들을 1루에 묶어둘 수 있는 견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텝을 읽히지 않는 투구 동작을 읽히지 않는 모습들이 중요한데 보통 기아 포수들이 많이 까이죠. 자꾸 도루 허용한다고. 근데 기아 투수들의 슬라이딩 스텝 자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포수의 어깨만으로 도루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선발들 중에서도 뭐 딱히 지금 뭐 슬라이딩 스텝이 좋은 투수는 잘 안 보이는데 양현종 제외하면 장현식은 불펜 투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슬라이딩 스텝이 좋은 투수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자가 이제 2루 가는 것들을 굉장히 잘 견제해주고 무엇보다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던지고 난 다음에 수비 동작이에요. 예. 제임스 네일이랑 장현식이 기아 투수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비력을 갖고 있습니다.
땅볼 타구나 강습 타구도 잘 잡아주지만 1, 2루 간에 흐르는 타구가 났을 때 빠르게 베이스 커버를 해서 1루수랑 같이 콤비네이션 플레이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제 장현식이 굉장히 무르르듯이 아주 부드러운 동작을 취해서 1루수들이 이게 편안하게 토스해줄 수 있게끔 그런 스텝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잘해주는 장현식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선수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디어 정혜영이 마무리 자리로 돌아가고 전상현이 셋업으로 나오면서 이제 기아 뒷문이 굉장히 좀 다시 튼튼해졌어요. 예, 불바다로 상대 마운드를 초토화하면서 이길 때는 뭐 이 선수들의 역할이 크게 잘 안 보이는데 요즘같이 이제 아슬아슬한 1점 승부가 많아지고 2점 승부, 살얼음판 승부가 날 때는 이 뒷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짐이 없죠. 근데 다시 정혜영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후반기 호랑이 뒷문이 좀 기대가 된다. 지키는 야구가 좀 다시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예, 전상현이나 정혜영이나 좀 믿음직스럽죠. 다른 팀들 불펜 터져나가는 거 볼 때 기아는 어쨌든 8회까지만 이기고 있으면은 전상현과 정혜영이 뒷문을 잠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산이 서는 투수 운영이 다시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다시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김태군 칭찬을 다시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뭐 안타도 쳤고, 특히 5회 이제 선취 타점을 낼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1사 후에 좋은 안타로 출루해서 이창진 안타 때 정말 막 허파가 이제 터져라. 뛰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이순신 장군의 그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뒤질 것이고 뒤지고자 하면 살 것이다. 거의 그런 심정으로 3루까지 뛰었는데 살았죠. 역시 장군님의 명언은 언제 들어도 금과 억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제 이 출루 후에 박찬호의 안타 때 이제 김태군이 홈을 밟았죠. 그 이후에도 비록 뭐 득점이랑 잘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팀에서 이제 작전이 나왔을 때 짜내기하고 번트를 전부 다 충실하게 잘 줘줘서 앞에 있는 선행주자들 진루하는데 전부 다 김태군의 공이 협격했고요. 오늘 같은 이제 깔끔한 이런 좀 작전 플레이를 정말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아가 참 이런 디테일한 야구를 좀 늘 못해갖고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상 아무리 봐도 진짜 이 번트를 대서 주자를 2루에 갖다 놓는다 한들 득점이 나는 꼬라지를 잘 못 봐요. 그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런 거 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저는 좀 번트 무용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번트 자체가 전혀 쓸모가 없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확실히 기대 득점이 그렇게 높은가 하면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봤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냥 빠빠이 장타력이 좀 살아나서 그냥 화끈한 방망이로 다 조지는 야구를 좀 다시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찬호가 오늘 또 팬들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역시 얘는 뭐 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5회 그냥 2타점 적시타를 때려서 오늘의 히어로. 도대체 리드오프 박찬호 나왔을 때 욕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막 이렇게 좀 외치고 싶었는데 귀신같이 7회 1-3할로 병살타를 치면서 역시 너는 까여야 될 운명이다 찬호야. 어쩔 수 없다. 네 연봉값에는 욕 지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선수인데 늘좀 까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오늘 뭐 천금 같은 적시 2루타가 폭발했고요. 예, 현대 4점을 만들었고 또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8월 달 들어서는 사실 박찬호가 지금 뭐 팀을 멱살 잡고 하드 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멀티 안타도 좀 제일 많이 치고 있고 7월 달에 그렇게 죽을 쓰더니 8월에 다시 귀신같이 살아났죠. 뭐 선수들이 확실히 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업앤다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도영이 뭐 좀 부진한 거는 맞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3타수 1안타, 볼넷 하나로 멀티출루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해요. 하지만 이제 8회 볼넷 투에 도루하면서 2루로 훔쳤고 뒤에 이제 당연히 나성범은 뭐 기대도 안 했고요.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적시타 때 도영이가 홈을 밟으면서 추가 득점에 성공했죠. 이 점수가 굉장히 귀중한 점수였습니다. 1점 차랑 2점 차는 특히 이제 뒤로 갈수록 셋업맨과 마무리 투수에게 주는 이 부담감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김도영의 이 출루와 득점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이 득점을 만들었던 것은 네, 우리 브리또 선생님, 소크라테스 브리또.
8월 11일 날 일요일 경기 때 삼성전 때 비록 이 팀은 졌지만 소크라테스는 이제 3안타 경기를 했고 오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좀 타격감과 또 적시타를 때려냈어요. 소크라테스는 뭐 지금 그렇게 타격감이 완전히 바닥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내일 경기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차라리 나성범보다는 소크라테스 쪽이 훨씬 더 좀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후반기 들어서 6월 이후에 소크라테스는 참 좋은 외국인 타자다. 야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경기는 이제 키움은 후라도고요. 우리는 이제 동하죠. 지난 경기 때 비록 이제 팀은 승리하지 못했지만 KT전에서 6이닝 3피안타, 4사구 1개, 무려 9개의 탈삼진을 끌어내면서 진짜 KT 타선을 그냥 잠재웠습니다. 우리 황동아. 내일도 좀 좋은 이런 피칭을 보여서 좋은 흐름 그대로 팀이 좀 연승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퍼포먼스를 좀 보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이렇게 경기 흐름이 우리가 7월에 보던 기아 야구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팬심이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자꾸 이러다가 정말 LG한테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한국 시리즈를 간다 하더라도 이대로는 또 우리가 처음으로 콧이 올라갔는데 준우승에 머무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잘 해왔고 몇 번 그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겨냈거든요. 위기를 극복해내는 호랑이 본능을 좀 믿고 다시 좀 응원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랑 잡담이나 하면서 탱자탱자 놀다가 12시에 샷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